음, 어쩌면 이번 중간고사의 가장 최고의 난이도를 보일 영역이 바로 가보개혁이에요. 가보개혁은 여러 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암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조금 고득점을 원하는 학생, 특히 이번에 1학기 때 내가 2등급 내지는 3등급 이상을 받아보겠다 하는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는 등급이 나올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1차 가보기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청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했죠. 민씨정권이. 그래서 청군이 들어왔죠. 청군이 들어오니까 누구도 들어왔어요? 일본군도 들어왔어요. 청군이 일본군에게 알려준 건 텐진 조약이라고 쌤 얘기했어요. 근데 일본군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젠포 조약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일본군이 들어와서 우리가 부랴부랴 전주 하약을 맺었죠. 일본군이 나가도록. 그러나 일본군이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다. 그리고 어디를 점령한다? 경복궁을 점령해서 개혁을 강요하죠. 경복궁을 점령해서 개혁을 강요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추진한 게 바로 1차 가부개혁이라는 거예요.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개혁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래서 교정청 바로 폐지하고, 그러니까 교정청이 얼마 안 간 거죠, 사실은. 궁극기무처를 설치합니다. 궁극기무처라는 말도 중요해요. 자, 개혁 기구들 통리기무하문 있었죠. 그다음 교정청 있었죠. 궁극기무처 있죠. 이 궁극기무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근데 이 당시에는 아직 청일전쟁 중이죠. 그리고 동학도 아직 유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정청이나 또는 동학농민운동에서 요구했던 것들, 조정청에서 추구하고 있던 것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 요구했던 것들을 좀 반영하게 됩니다. 자, 정치 분야는요, 국내부와 정부의 사무를 분리한다. 자, 그러니까 왕이 있고 그 밑에 의정부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 분리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왕이 의정부에 명령 내리지 말라는 거죠. 왕권 약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정치는 분리하면 왕권이 약화되는 거고요. 재정은 일원화해서 왕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갑신정면 때 쌤이 재정 일원화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 중국의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 연호를 사용합니다. 왜? 청나라에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부터 벗어나서 이제 일본의 어떤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청에서 쓰던 연호를 폐지하는 거죠. 연호라는 건 그 년의 이름을 얘기해요. 년의 이름. 지금 이름 뭐죠? 2022년 요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중국의 연호 따서 무슨 몇 년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개국 연호니까 요때쯤 가면 500 몇 년이 되겠죠? 조선이 1392년에 세워졌으니까 그걸 기점으로 되겠죠. 그래서 6조를 파라문으로 바꿉니다. 6조를 파라문으로 바꾸고요. 과거제도 폐지하고요. 경찰 제도를 실시해서 경무청을 설치합니다. 신설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 분야에서는요. 재정을 일원화합니다. 재정 일원화 아까 뭐랬어요? 왕권 약화라 했어요. 탑지함은.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왕의 돈과 국가의 재정을 합치는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은본위제 화폐를 실시합니다. 은본위제. 여기는 은입니다. 나중에 뭐가 나오겠어요? 금본위가 나옵니다. 어쨌든 은본위제 화폐 실시하고요. 조세는 금납파. 여기서 말하는 금납파라는 건 여기서 금을 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으로 낸다는 얘기예요. 돈으로. 그 다음에 도량형 통일하고요. 사회적 분야에서는 신분제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때 노비제가 폐지되죠. 그 다음 여성인권도 개선이 되어 조혼금지. 너무 어린 나이에 시집가면 안 된다. 근데 과부제가 허용. 사실 어린 나이에 시집가면 안 되지만 어린 남성과 결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꼬마 신랑하고도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꼬마 신부로도 가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2차 가보개혁 가볼까요? 2차 가보개혁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우세로 돌아가면서 일본이 이제 이길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했던 박용호를 데리고 와서 연립내각을 만듭니다. 김홍직과 그 군국기모처 폐지합니다. 자, 2차 가부개혁의 내용은요, 이따 홍범실사조를 발표하게 합니다. 누구를 하여금 고종. 요게 85년 1월에 그 추운 겨울에 종묘라 하면 조선의 왕들의 어떤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이잖아요. 글로 데리고 가서 이걸 발표하게 해요. 기본 개혁 방향하고 청과의 간섭을 청산한다. 그리고 여기 사실은 또 왕권도 어떻게 한다? 약화시키겠다 내용이 있어요. 의정부 폐지하고요. 내각제 실시했어요. 쌤 내각제 설명했잖아요. 법을 제정하는 사람, 법을 만드는 사람이 뭐도 한다? 행정도 하는 게 내각제다. 자, 8아문. 6조에서 8아문으로 갔고 8아문이 7부로 개편되는 거예요. 지방제도는 8도에서 23부로 개편되었다. 재판소 설치해서 사법제도를 근대화시켰고요. 교육입국조서 발표해서 한성사범학교. 학교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이러지 마요, 제발. 이 돈밖에 모르는 세상 안 돼요. 선생님이 필요하죠. 선생님을 양성하는 사범학교 먼저 만들고 소학교 관제 만들고 외국어 학교까지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는 와중에 이제 청일전쟁이 끝났어요. 청일전쟁이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습니다. 누구하고?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제1조가 뭐냐 하면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청과 일본이 조약을 맺는데 조선이 자주국이라는 내용이 왜 나와요? 이건 이제 조선은 뭐에서부터 완전 벗어났다? 조공, 채봉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만국공법 체제로 들어왔다라는 걸 말하는 거야. 즉 일본에 뭐로 만들 수 있다? 식민지로 만들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3조인가 그럴까요? 제3조가 타이완, 야오뚱반도를 청이 일본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게 좀 문제가 돼요. 그 다음 제4조가 배상금 지불이에요. 그러면 이 배상금이 일본의 1년 예산의 4배예요, 4배. 이거 가지고 일본이 뭐하냐? 산업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청일전쟁 이전에도 산업화 했었지만 청일전쟁 이후에 더 본격적으로 산업화하고 일본이 이때 잘못 배운 거죠. 아, 전쟁으로 뭐를 벌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막대한 배상금 받고 타이완 차지했다라는 내용이 있죠. 다 좋은데 뭐가 문제였냐 하면요. 타이완은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라오뚱반도가 어디냐면 중국의 산둥반도, 라오뚱반도, 그 다음에 한반도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흔히 말하는 여기 뭐예요? 여기 만주죠. 이 만주의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를 일본이 먹었다. 만주로 내려오려고 하던 누구? 러시아 입장에서 걸거치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지금 이제 일본이 이제 막 올라오는 애인데 얘한테 가고 야, 너 그거 왜 먹었어?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래서 자기 친구들 데리고 간 거죠. 프랑스하고 독일. 얘들 데리고 가서 야, 일본 내 라오뚱반도에서 꺼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 라오뚱반도를 포기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조선 내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면 조선 내에서는 이걸 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면 일본보다 누가 더 세네? 러시아가 더 세네. 그래서 친러파가 형성되는 거예요. 삼국간섭 이후에 특히 민씨 정권이. 그러니까 민씨 정권이 그 전에 친청파였다가 일본이 이제 점령하고 난 다음, 일본이 정리하고 청일전쟁 승리하고 동학혁명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라오뚱반도를 점령하기 전까지는 친일파들 자꾸 민씨 세력들이 약화되어 있다가 민씨 세력들이 이제 러시아를 땡겨와서 자기들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민씨 정권이 다시 러시아에 붙어버리니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씨를 정권의 우두머리였던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되는 의미사변이 터지는 거죠.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의미사변으로 인해서 명성황후의 업적이나 명성황후의
평가를 높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의미사변 자체는 분명히 국제적인 뭡니까? 범죄죠. 당시 명성황후 시체조차 찾을 수 없었다요. 너의 나라에 들어와서 너의 나라의 왕비를 살해하는 사건은 사실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래서 다시 친위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사건들이 전개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수고했습니다.